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연 3일째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상승 그 폭은 좀 강보합권 정도를 조금 넘어서는 그 정도에 끝났지만 아무튼 연속 3일을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 S&P 500하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곧 발표되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고용에 관련된 지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어서 이제 바이러스 우려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파이자가 FDA 공인 정식 그 승인을 받으면서 감소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 등등이 저간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시장도 이틀 연속해서 올랐고 간밤에 뉴욕 시장도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그냥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조금 약해지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다가 오후 2시 좀 지나면서부터 이제 다시 좀 매기가 붙으면서 외국인들도 좀 매수로 좀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가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강보합권 이상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의 종일 가깝게 그 외국인들은 다시 그 매도 우위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오후 한 3시 넘었으면서부터 외국인들이 그 좀 다시 매수 쪽으로 이렇게 순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한 270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그 정도로 끝냈고 개인은 한 260억, 270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장이고 기관들도 227억 순매수,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그 상당한 눈치 보기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는 3146.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를 갔다가 다시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돌려서 어제보다 0.45%가 오른 1017.78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늘 1228억을 순매도했어요. 기관들도 1825억을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했고 유일하게 개인들만 3천억이 넘게 코스닥을 샀어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그 코스닥에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좀 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파악됩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시장은 이렇다 할 특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LG와 SD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어제 이제를 좀 잊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거 하고, 또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우리 이제 국회에서 환노위 통과하고 법사위도 통과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국회 통과가 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우리가 2023년까지 2018년도에 35%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기본법이 통과돼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그 의료 관련된 것들이 또 움직였어요. 이거는 불은 이제 네이버가 댕겼는데 오늘 네이버는 7,000원 밀렸지만 네이버가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이지케어텍 지분을 10% 인수하는 것으로 이런 이제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원격 의료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뭐 9월, 10월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되면 이 원격 의료의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작용했고 그다음에 아주 그 지엽적인 또 재료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여수 남해 그쪽에 저는 이제 뭐 자주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쪽이 경치도 좋고 뭐 그래서 그 여수하고 남해를 잇는 그 해저 터널 그러면 여수하고 남해가 10분 만에 연결이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그 88 고속도로인가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해저 터널 뚫으면 10분 만에 남해하고 여수 그 상암동 쪽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을 오늘 통과했어요. 그래서 2029년까지 국비를 6,824억을 투입할 거다. 이래서 이제 거기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한 상승은 이건 뭐 재료가 우선 재료 자체가 굉장히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상승은 뻗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근데 오늘 이제 재미난 게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뭐 누가 뭐래도 많은 이목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계속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재미난 게 1시 반에서 2시 넘어가면서 느닷없이 HSBC 창구에서 대량 매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좀 들어와서 사는 게 그것도 아주 물량도 크게 이게 뭔가 좀 모르겠어요. 짐작 가는 건 있는데 뭐 이건 짐작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뭐 어쨌든간 그렇게 돼서 종가를 끝내고 나서는 결국 다 계산을 차감해서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들이 28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816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760억 넘게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재밌죠? 예, 기관이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로 시장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HMM은 뭐 아직도 그 노조하고 타협은 못 봤는데 뭐 그 해상 육상 노조가 단일 창구를 해서 조금 그 실제로 뭐 파업을 하더라도 움직임은 조금 며칠 늦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됐고. 예. 질문을 이제 해오신 거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제 질문 얘기에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건설주에 대한 그 제 뷰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건설주는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건설주를 제가 말씀드린 지가 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그 원전 관련하고 같이 대선 관련의 정책 관련주로 이거를 분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누가 이제 대권 주자가 최종적으로 그 양당의 이제 여야의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지금 이런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제 뭐 집에 누가 잘못했다, 뭐가 어쩌다는지 지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정해지면 이제 그때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거를 내놔야 되는 게 이제 정책이에요, 정책. 근데 이제 그 정책에 이 집 짓는 이 주택 건설 하우징 쪽의 얘기를 이번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구를 막론하고 집 많이 지어서 국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하겠다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신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전부 모든 후보가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실제로 짓느냐 안 짓느냐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제 정책의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안 짓는다, 누구는 짓는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필연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이
건설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냥 공사가 많으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적 우리가 이거를 살아있는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건설주를 좀 보시면 어떠냐 하는 게 제 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트의 한쪽에 있는 하나의 그 포트로 생각하셔도 되고 조금 긴 호흡으로 뭐 일부 뭐 이렇게 사보셔도 좋고 뭐 이런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당장에 막 핫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대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뭐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제 막바지되면 막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고 공약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가 막 내놔요. 그런데 이 하우징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질문은 현금은 도대체 언제 사용합니까? 언제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현금을 몇 월 며칠 시장 뭐 오후 2시부터 삽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혹 이게 속는 게 뭐냐면 지수 얼마대가 되면 좀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한다거나 뭐 9월 뭐 중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거에는 오류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보다 제가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상황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들 있잖아요. 이 상황이 우리가 사도 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몰라요. 예. 언제가 될지 진짜 최악의 경우 올해 그런 게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현금 사용이 언제 필요하냐는 분명히 지금 꼭 필요한 건 현금이고 현금은 일정 비율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백만개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사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거는 어떤 일정 지수나 어떤 그 카렌더 베이스의 어떤 날짜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이런 증시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한테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느냐 바로 그 시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짚어갈 때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테고,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리고 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로 가면, 시장이 빠질 땐 그렇게 무섭게 빠지더니, 어저께, 그저께 해서 이틀 꼴랑 좀 이렇게 상승하고, 오늘은 이제 뭐 말이 상승이지 이게 상승이라기엔 좀 그렇죠. 예, 보합권이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제자리 뛰기를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람 같아서는 이게 이제 빨리빨리 해서 좀 시장이 좀 팍팍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되냐. 미국 시장은 뭐 보면은 뭐 새로운 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데 우린 도대체 왜 이러냐. 뭐 이런 질문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제도 제가 이제 잠깐 어제 뭐 드릴 말씀도 많고 그래서 자세히 얘기 못하고 그냥 약간만 말씀드렸지만 7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 미국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 시장하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고 미국 뭐 S&P 500 뭐 추정 지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단초는 중국이에요. 단초는 중국인데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글로벌 베이스로 이게 투자하는 포션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MSCI 뭐 이렇게 지수 편입, 이머징 마켓 편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 근데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우리가 좀 줄어든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 동학개미 출현으로 인해서 주변 이머징 마켓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에서 늘 하는 말대로 그냥 올라서 리밸런스, 그러니까 올라서 그 포션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을 전체를 투자하는 그 펀드 안에서 한국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게 이제 계속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이제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문제가 뭐 미국이랑 자꾸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해서 야 중국 투자 불안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뭐 나오면 그러면 이제 중국 줄이면 우리 거 좀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머징을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머징 안 되겠는데 뭐 이제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해진 게 뭐냐면 코로나 변이 확산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변이 확산의 접종률이 우리가 상당히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또 여기에 작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팔면 뭐 하염없이 속수무책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서서 사주면 또 뭐 좀 올라가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이거 쉽게 재상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뭐 좀 외국인 투자 자금 중에서도 좀 약간 헤지 펀드들 같은 것들은 이 그 틈바구니를 타고 대만 우리에 뭐 한번 세게 공격했잖아요. 파생이랑 연결해서 그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시장이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됐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다.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달라스 연준 총재가 그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인데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고 이러니 뭐 테이퍼링을 좀 늦춰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거기서 좀 미국 시장이 위안이 받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미 다 반영된 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 이제 델타 변이종이 확산되니까 비대면으로 그것도 하루에 27일 하루에 끝내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하루 사이에 또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거기서 무슨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 적용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다시 걱정만 남아요.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왜 그러냐면 오늘도 여러분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테이퍼링 가능성이 뭐 45%로 뭐 10몇 퍼센트 높아졌다. 그건 뭐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높아졌다면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면 주시장에서는 빨리 소멸되는 어떤 하나의 불안정성인데 그게 처음에 터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은 굉장히 아주 발작처럼 반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발작이 한번 있으면 오히려 그건 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예,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니까. 진짜 그거는, 이거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짧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추가로 뭐 3차 접종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직 2차 접종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들여와서 하여튼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 백신 때문에.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과 이머징 마켓의 차이를 또 벌려놓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것도 우리가 또 한쪽에서 걱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도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테이퍼링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의회가 다시 열리잖아요. 열리면 어떤 문제냐면 그동안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하고 이래서 뭐 국회에서 뭐 통과시키고 뭐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원이에요, 재원. 음.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앞장서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인세 인상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국회의원들 뭐 어디나 똑같죠. 그래서 그거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시장에 또 귀찮은 걸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시소가 아니잖아요. 빠졌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현금, 일정 비율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건 거의 필수다. 이거는 필수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상황에 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 70% 정도가 메인 포트폴리오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주식. 그러면 뭐 여러분 그게 최고죠. 그게 베스트죠. 잘 짜진 거다.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가 막히게 저점을 찝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한 후에 사시는 거예요. 조금 늦는 듯 하지만 확인한 후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얘기는 많아요. 금리에 관한 얘기는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 이제 내일 하나가 발표가 돼요. 금통위 발표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일이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강하게 어느 한쪽으로 막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지금은 못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움직일 때 좀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 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예. 어저께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참 유튜브 10만 넘은 게 뭔지 그거 다 여러분이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100만 개미 10만 명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분들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0만 명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어제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댓글 나름대로 다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거듭해서 감사드리고 그냥 저 100만 개미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저는 이제 그 보는 시각이 시장의 숨결을 여러분한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멘탈을 가지고 임해야 되나 이런 것 쪽에 주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미처 못 보시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쪽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